이성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한 2개월 정도 간격으로 제가 여러분과 성형안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호응이 많으시면 조금 더 자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호응이 없더라도 한 2개월에 한 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호응과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할 내용은 성형안과라는 내용인데, 성형안과가 아주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요즘 많이 들으셨죠. 성형안과라고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성형안과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본론으로 또 몇 가지 얘기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성형안과는 예전에는 안성형이라고 이렇게 불렸죠. 안성형 하면 잘 이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성형안과라고 조금 멋있게 바꾼다고 이 학회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성형안과란 눈꺼풀을 비롯한 눈 주위에 여러 가지 성형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안과의 전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성형외과하고 다른 점은 말 그대로 글자도 다르죠. 외과랑 안과니까. 성형안과는 눈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잘 보는 것.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잘 보게 하는 게 눈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죠.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눈 주변 조직을 고치고 수술하고 치료하고 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눈꺼풀이 이렇게 쭉 쳐져 내려오면 시야가 가려서 윗부분이 잘 안 보인다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잘 안 보이겠죠. 덜 보이겠죠. 그래서 눈꺼풀 처지는 것을 조금 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한 속눈썹이 찌른다든지 또 눈물이 많이 고인다든지 하면은 보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게 됩니다. 속눈썹이 찌르면 눈도 불편하니까 계속 깜빡이게 되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깜빡깜빡 하면서 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눈썹이 안 찌르도록 치료를 해주고, 또 눈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눈물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리고 시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눈물이 조금 덜 날 수 있도록 조절해주면 훨씬 더 보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성형안과는 눈의 주된 기능이 뭐죠? 아까 전에 맞아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눈 동자 빼고, 눈 동자 말고 주변의 여러 조직들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해서 더 잘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렇게 성형안과는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두 다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얘기 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와서 저희 얘기도 들어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안 되니까 오늘은 대충 요 정도 성형안과란 이렇게 얘기하고 본론으로 질환 한 가지만 대해서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벌써 마치지 말고 나가시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제일 흔한 병. 자, 이렇게 굉장히 우리나라 애기들 많죠. 딱 전형적인 우리나라 애기들 눈 모양이에요. 미취학 학생이라든지, 물론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어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자주 깜빡이고 비비고, 그리고 햇빛에 눈부시 하는 친구들 안과에 많이 오게 되죠. 그래서 안과에 안 오는 분도 있는데 꼭 한번 와서 안과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이 속눈썹이 찌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속눈썹이 찌르는 병을 덧눈꺼풀, 그리고 한자로 하면 부완검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속눈썹이 찌르는 병은 태어났을 때부터 찌르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찌르는데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피부가 도톰해서 그 도톰한 피부가 속눈썹을 밀어서 속눈썹 자체가 눈동자를 찌르는 거죠.
그래서 속눈썹이 이상하게 나서 이상하게 되어서 찌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속눈썹 바로 밑에 있는 피부가 또 여러 가지 조직이 도톰해져서 그 자체가 피부가 속눈썹을 밀어서 눈을 찌르는 질환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애기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태어나면은 우리나라 애기들이나 동양 애기들 태어나면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이 눈썹이 찌른다고 합니다. 커가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는데 얼굴 형태가 커지고 또 얼굴이 당기고 피부가 당기고 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쯤 되면은 한 17%이 정도 남아 있다고 하는데 정상이나 이런 거는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나타나는 증상들 보면은 제일 특징적인 게 눈을 많이 비비게 되고 그리고 눈도 깜빡이게 되죠, 많이. 그리고 눈을 햇빛에 많이 눈부시하고 빛에 아주 민감하게 됩니다. 눈곱도 잘 끼고 눈물도 잘 날 수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은 거는 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력은 자꾸 눈에 손을 대고 비비고 찝찝하니까 깜빡이고 비비고 하면서 눈에 변형이 와서 난시가 생겨버립니다. 난시가 생기면은 이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난시가 생기지 않도록 눈을 비비는 걸 최소화해 줘야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눈에 상처가 나 있는 거를 일부러 색깔을 넣어서 표시를 해 주었어요. 속눈썹이 찔러서 이렇게 검은 동자와 흰 동자에 초록색, 이게 다 상처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납니다. 상처가 많이 나니 굉장히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증상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 또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별 증상을 못 느끼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연히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력 검사하러 안과에 한번 또 왔는데 눈썹이 찌른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얼마나 이제 시력이 잘 유지가 되느냐, 또 증상이 앞으로 계속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침은 조금 다르겠지만 증상이 약하고 그리고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친구들은 커가는 걸 조금 지켜보면 돼요. 커가면서 조금씩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좋아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증상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증상이 가벼운 친구들은 인공 눈물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약들을 쓰면서 기다리면 돼요.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하고 시력도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처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 치료 중에서 어머니들이 병원에 오실 때 제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또 속눈썹을 인위적으로 잘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속눈썹을 인위적으로 눈썹이 닿는다고 잘라버리면은 끝이 아주 뭉뚱해지면서 검은 동자나 흰 동자의 상처를 굉장히 더 많이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눈에 상처가 나니까 더 증상은 더 심해지고. 따라서 절대로 금기는 속눈썹을 자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두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처음 나 있는 눈썹이 가장 부드럽고 각막의 상처를 물론 낼 수는 있는데 조금 덜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 뽑아가 오시는 분도 많은데 한두 개면은 그렇게 하나씩 뽑으면 되는데 그게 숫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다 나요. 한 달 지나면 다 나는데 애기 굉장히 괴롭습니다. 한 달마다 뽑으러 오려면은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꾸 뽑을수록 눈썹이 더 두껍게 되고 성기게 돼서 눈에 상처는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는 한두 개 뽑을 수는 있지만 최대한 눈썹 뽑기도 자제하는 게 좋고 증상이 심하고 안 좋을 때는 수술을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수술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면은 도톰한 이 피부를 표시를 해서 잘라냅니다. 잘라내고 실로 꿰매주면은 끝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다만 이제 아기들은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전신 마취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주 꺼려하세요. 아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신 마취 한다고 문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은 결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고 나니까 여기 흉터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눈썹 밑에 가볍게 피부를 잘라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불그스름한 선이 조금 나오긴 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러워져요. 전혀 뭐 흉터나 이런 게 생기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지나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애기들이 눈을 많이 비비고 깜빡이고 눈부시 한다 하면은 꼭 반드시 안과 찾아서 속눈썹이 찌르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증상이 심하면은 수술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증상이 약하면은 조금 클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볼 수도 있지만, 난시가 많이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물, 눈곱 이런 증상이 많은데 계속 됐다 기다려라 하는 것보다는 한번 수술해버리면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의는 마치고, 오늘 채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 답을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수술을 하고 나면은 재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왔네요. 수술 피부를 실제로 이제 과도한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묶어주기 때문에 재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쪽에 살이 다시 찐다든지 애기들이 통통해진다든지 하면은 다시 재발은 한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 재발은 다시 수술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발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그 재발을 걱정해서 수술을 안 한다는 것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여러 성형외과 하시는 원장님들이 잘 수술해 드릴 테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또 여러 가지 그 병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많이 강의를 해드릴게요. 자주 들어와서 한번 봐주세요. 질문. 갑자기 생뚱맞게 눈물이 나는데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하셨네요. 예, 눈물 나는 것도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 강의 드릴 텐데, 눈물이 날 수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눈물이 나는지, 눈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가 막혀서 눈물이 나는지, 일단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되고요. 안과 와서 이제 어느 게 원인이 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집니다. 다음에 제가 더 자세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런 분이 있으면 꼭 안과 와서 한번 진료 보세요. 저한테 안 되더라도 가까운 안과 가서 치료를 보시면은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좋아요 꼭 해주시고 호응 많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